드디어 홍콩 디즈니랜드의 겨울왕국 테마구역이 오픈했습니다. 직접 다녀온 후기와 함께 꿀팁들도 모아봤는데요. 인스타그램을 통해 베프님들이 궁금한 점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점들 위주로 해서 체험하고 왔습니다. 이 영상 속 정보를 놓치면 이 공연 절대 못 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는 지금 홍콩에 와 있습니다. 왜 왔냐면 홍콩 디즈니랜드 겨울왕국 테마구역이 오픈을 했잖아요. 그 오픈일에 맞춰서 이렇게 홍콩에 왔습니다. 홍콩에 온 김에 겨울왕국도 보고 홍콩에서 즐길 만한 것들도 함께 둘러보고 담아서 갈 예정인데요. 제가 보통 이제 여행할 때 지금까지 항상 혼자 다니곤 했었거든요. 근데 버프 투어를 시작하면서 여행 메이트가 매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도 여행 메이트가 있습니다. 버프 투어 3기 같이 갔던 베프님들하고 같이 왔거든요. 인사하도록 할게요. 인사해주세요. 이렇게 구독자들과의 또 다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홍콩을 크게 세 곳으로 나눠보자면 구룡반도, 홍콩섬, 그리고 란타오 섬이 있습니다. 홍콩국제공항은 여기에 있죠. 홍콩 디즈니랜드는 란타오 섬에 있어서 공항과 가까운 편입니다. 홍콩 여행 중에는 지하철인 MTR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요. MTR 지도를 보면 여기가 구룡반도, 여기가 홍콩섬, 그리고 여기가 란타오 섬입니다. 홍콩 디즈니랜드에 가려면 어디서 출발하든 이곳 써니베이역까지 가서 디즈니랜드 리조트 라인으로 갈아타야 하죠. MTR 환승을 하기 위해 자주 가게 되는 곳이 에드미럴티 역 인데요. 에드미럴티 역은 이미 홍콩 디즈니랜드 겨울왕국 광고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써니베이 역에 도착했다면 고민할 거 없이 이렇게 미키 모양 창문이 있는 열차를 타면 됩니다. 드디어 홍콩 디즈니랜드 도착!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 첫 방문이라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날은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왕국 테마구역 공식 오픈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왔었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왔으니까 거의 한 5, 6년 만에 오는 홍콩 디즈니랜드입니다. 겨울왕국 테마구역이 오픈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지금 겨울왕국 테마구역부터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커다란 트리가 우리를 먼저 반겨주더라고요. 그리고 홍콩 디즈니랜드의 새로운 성 캐슬 오브 매지컬 드림즈가 보였습니다. 이 성은 아주 특별한데요. 그 비밀은 다음 영상에서 얘기해볼게요. 파크는 10시 오픈을 했는데 테마구역은 11시 반에 오픈을 한데 아마 첫날이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도널드 덕 머리띠는 처음 보는데 별로 안 예쁜데? 별로 안 예쁘지 않아? 이상하잖아? 다리가 있고 여기에 꼬리도 있어요, 꼬리. 그래서 앞뒤가 있는 머리띠입니다. 별론데? 이건 좀 마음에 들지만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사진 않겠다는. 여기 와서 실용성. 홍콩 디즈니랜드의 겨울왕국 테마구역은 안나와 엘사가 사랑으로 서로를 구해준 날을 썸머 스노우 데이로 정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사람들을 아렌델 왕국으로 초대했다는 설정이죠. 그래서 테마구역 곳곳에서 캐스트들은 해피 썸머 스노우 데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다른 어트랙션을 아예 대기줄로 쓰고 있어요. 아예 테마구역 자체를 들어가려면 지금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대기줄이 엄청나요. 테마구역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역시 아무래도 신규 테마구역이니까 오픈하는 날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신규 어트랙션부터 빨리 공략을 해야 되니까 거기 먼저 들어가서 어트랙션부터 즐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릴 경우 테마구역 입장에 대한 대기줄도 생깁니다. 테마구역이 오픈할 이날과 그 다음날 오전까지도 줄을 세우더라고요. 아마 앞으로는 평일은 괜찮고 주말에는 줄을 세울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서 겨울왕국을 미리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겨울왕국 테마구역 월드 오브 프로즌 오픈 날이고요. 겨울왕국 테마구역은 썸머 스노우데이를 맞아서 우리가 초대되는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저기 보니까 방송국에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오픈이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겨울왕국 테마구역이 공식적으로 오픈을 했고 제일 먼저 즐겨볼 거는 원더링 오큰스 슬라이드 슬레이라고 해가지고 썰매 테마의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짧다고 들었는데 어떤지 한번 직접 타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떠돌이 오큰의 슬라이딩 썰매라고 이름 붙은 이 어트랙션은 세계 최초 겨울왕국 롤러코스터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짧다는 평가를 이미 본 상태라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요. 모두 해피 썸머 스노우데이라고 인사하는 걸 들으셨나요? 이 롤러코스터는 겨울왕국 시리즈에 등장하는 오크는 산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팁, 대기줄에 서 있으면 지나가는 롤러코스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숨어있는 불의 정령 브루니를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사우나 중인 오크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오크는 여러 버전으로 등장하니까 줄을 서면서 천천히 보시길 바랄게요. 여기 있었어. 그리고 드디어 탑승할 차례. 비클 자체는 고급스럽고도 거대한 썰매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굉장히 짧은 편인데요. 다른 디즈니 테마파크에 있는 빅선더 마운틴과 매직 킹덤에 있는 세븐 드워프 마인 트레인을 섞은 테마에 가족을 겨냥한 것 같은 잔잔한 스릴감을 선사합니다. Can you get our friends to the top of the hill? Thanks, pal. You're making it a perfect summer snow day. 네, 지금 방금 썰매 롤러코스터 타고 나왔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대기 공간에서 오큰도 만나고 또 출발하자마자 이제 올라프랑 스벤이 나와요. 그러면 우와 하다가 벌써 끝났어? 하는 게 거의 1분도 안 걸려요. 진짜 빨리 끝납니다. 너무 짧아서 아쉬운데 또 겨울왕국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딱 적당한 스릴 라이더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타이밍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참 좋은 라이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근데 물론 스릴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쉽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다음은 메인 어트랙션인 프로즌 에버 애프터를 타러 갔는데요. 웅장한 시계탑이 어트랙션 입구입니다. 안나와 엘사로 디자인되어 있는 시계탑은 매시 정각마다 울리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시계탑 뒤로는 엘사의 얼음성이 있는 북쪽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은 근위병만 출입 가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좋습니다. 대기줄 중간에는 크리스토프와 스벤 액자가 걸려 있는데요. 여기에 재미난 이스터에그가 숨어 있습니다. 겨울왕국은 안데르센 동화 스노우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스노우퀸 책이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일종의 이스터에그죠. 그리고 대기줄 중간엔 크리스토프가 얼음을 배달한 곳들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 골든 크로커스인은 이따가 소개할 겨울왕국 테마구역 내 레스토랑입니다. 그 레스토랑에서 쓰는 얼음도 크리스토프가 납품하는 거였네요. 이제 거대한 보트를 탈 차례입니다. 이 어트랙션은 올랜도 디즈니월드 앳캇에 있는 프로즌 에버 애프터와 거의 흡사한데요. 보트 자체는 훨씬 크고 훨씬 편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스테이션 자체도 디즈니월드 버전보다 훨씬 웅장합니다. 전반적으로 로봇, 즉 애니메트로닉스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디즈니월드 앳캇 버전이 미디어를 활용한 부분이 많았다면 홍콩 디즈니랜드 버전은 전통적인 애니메트로닉스를 많이 썼는데요. 확실히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서 홍콩 디즈니랜드 버전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 라이드는 특이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디즈니월드에서 경험해보신 분들은 식상할 수 있겠지만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면 신기하실 겁니다. 낙하 구간도 디즈니월드 앳캇 버전보다는 가파른 편인데요. 이 점도 디즈니월드보다 좋았습니다. 확실히 애니메트로닉스 기술은 디즈니를 따라갈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눈 깜빡거림, 입술 움직임 모두 자연스럽더라고요. 약간 전체적인 구성은 똑같아요. 근데 약간 규모가 커졌고 애니메트로닉스가 훨씬 더 좋아졌고 조금 더 규모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훨씬 좋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구성을 좀 바꿔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있던 어트랙션을 이제 리뉴얼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그 구성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홍콩 디즈니랜드의 겨울왕국 어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구성을 바꿀 수 있었잖아요. 완전히 새로 짓는 거니까. 근데 그 구성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쉬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래도 규모감이 있어서 좋았다. 오픈 첫날에는 대기 시간이 각각 8, 90분을 찍기도 했는데요. 평일인 그 다음날은 각각 60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신규 테마구역 치고는 대기 시간이 짧다고 느낄 수 있는데 11월이 비수기이기도 하고 공식 오픈일이 평일이라 추후에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겨울왕국 두 어트랙션은 모두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는 각 놀이기구를 빠르게 탈 수 있는 유료 서비스인데요. 2023년 11월 현재 겨울왕국 어트랙션들은 패키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개별적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 번 빠르게 타는데 12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000원인데요. 둘 모두 빠르게 타려면 한 사람당 44,000원이 드는 셈이죠. 개인적으로는 60분까지는 기다릴 만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60분을 꽉 채우지 않고 빠르게 탈 때도 있기 때문이죠.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 사는 법은 쉽습니다. 공식 앱에서 가장 하단으로 내려가면 구입하는 곳이 있고 이곳을 클릭해 패키지가 아닌 미혼 부분을 클릭한 후 원하는 겨울왕국 어트랙션을 눌러 구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Hey, yeah. Hey everyone, if you're enjoying this vlog, like it. It's the first day of Arendelle. It's awesome. Nice to meet you, man. 유명한 테마파크 블로거의 조조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게 됐습니다. 반갑게. Hi, Hi guys. Jojo. Hi. You having fun? Yeah, it's really fun. Yeah. Hey, look, it's Anna. 있잖아. 조조와의 만남을 방해한 건 안나였는데요. 전 안나보다 조조가 더 좋은데. 그 다음은 겨울왕국 레스토랑인 골든 크로커스 인을 가봤습니다. 테마구역 내 유일한 레스토랑이죠. 이곳에서는 기본적으로 북유럽식 메뉴 4가지를 판매합니다. 이 레스토랑은 아렌델 왕실의 인정을 받은 레스토랑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렌델 맛집이라는 거죠. 맛집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내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문 전에 자리를 먼저 정해야 하고요. 줄을 서서 원하는 음식을 직접 받은 후에 계산대로 이동해 계산하고 가봤던 자리에 앉아서 먹으면 되는 곳입니다. 줄을 서 있으면 캐스트가 주문서에 주문을 받습니다. 원하는 메뉴를 말하면 되죠. 이건 양고기였는데요. 양고기 특유의 냄새가 엄청납니다. 홍콩 사람들은 잘 드시더라고요. 이건 치킨인데 안에 햄과 치즈가 들어가 있는 요리였습니다. 이건 크림 소스의 버섯 파스타였고요. 이건 크림 소스에 각종 해물이 들어간 메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크림소스 기반의 메뉴이거나 양고기였는데 개인적으로는 맞는 메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복숭아 맛의 환타가 제공됩니다. 이 음료는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자도 모두에게 제공되는데요. 썸머 스노우데이라고 포장되어 있죠. 약간 심심한 맛의 쌀과자 같은 맛이었습니다. 레스토랑 내부에도 구경거리가 많은데요. 물의 정령으로 등장한 말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왕실의 인정을 받은 레스토랑이라서 그런지 안나와 엘사 그림도 걸려 있습니다. 안나와 엘사의 어린 시절 모습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음식 주문하는 곳 위로 쳐다보면 고양이 한 마리가 울고 있는데 이 고양이는 단편인 올라프의 겨울왕국 어드벤처에 나오는 고양이입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겨울왕국스럽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찾아보면 재미난 구석들이 참 많습니다. 원래 편식하면 안 되는데 제가 유제품을 못 먹거든요. 근데 다 크림 소스로만 되어 있는 메뉴가 있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고기 종류가 이제 양고기밖에 없었는데 특유의 그 양고기 냄새를 싫어해서 그것도 선뜻 또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유제품을 먹는 사람들은 먹을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또 다 추천해드리는 소세지를 드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롤러코스터 앞에 있는 포레스트 페어에서는 모듬 소세지도 파는데 레스토랑이 부담스럽다면 여기서 간단하게 식사해도 됩니다. 다음은 제과점인 노던 딜라이트를 방문해봤는데요. 여기 많은 간식들을 판매합니다. 여기도 내부가 상당히 좁습니다. 테마구역 자체가 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서 아쉽더라고요. 여기서는 겨울왕국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간식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부터 케이크 그리고 초콜릿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눈꽃 모양으로 장식된 사과 간식도 있었고 올라프와 괴물 마시멜로 모양으로 된 간식, 선물하기 좋은 초콜릿 세트도 있었습니다.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괴물 마시멜로 모양의 머그컵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저랑 베프님들은 다양하게 사서 같이 맛을 봤는데요. 이건 올라프 모양의 밀크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이건 북쪽산을 표현한 타르트였는데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올라프 머핀과 올라프 케이크도 있었는데요. 각종 과일과 초콜릿 그리고 견과류로 장식을 했더라고요. 맛은 개인적으로 그럭저럭. 엘사가 얼린 분수도 있었는데요. 이건 조금 얼음 느낌이 덜 나서 아쉬웠습니다. Are you having a lovely summer snow day? Yeah, very snow day. Excellent. And have you traveled to the Northern Mountain yet? Yes. Excellent. And what about the sledding sticks? We're going now. Oh, wonderful. I hope to see you both in the summer. Yeah? Bye-bye, friends. Bye. 이렇게 테마구역에서는 캐릭터들이 돌아다니는데 보통 한 자리에 머물러서 사람들을 대기시키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자유롭게 다니되 한 자리에 머물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리면 안 되니까 계속 움직이는데 그만큼 1대1로 만나는 느낌은 적었습니다. I shop. He had so many customers earlier. Come on. Where's Elsa? Oh, well, I think she was getting the trolls ready. 트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한 자리 머무는 형태가 아니어서 기존 캐릭터 만남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들 혹은 정성스럽게 분장한 사람들 위주로 대화를 받아주더라고요. 단 그것도 거의 5초 정도만 대화합니다. You get a high five? I call them snowflakes. Way more fun. 테마구역 바닥을 보면 사람 발자국과 동물 발자국을 발견할 수도 있죠. 누구 발자국인지 아시겠죠? 크리스토프와 스벤입니다. Happy Summer Snow Day. And what have you done today? I have different mice. Happy Summer Snow Day, miss. Hello there. Good to see you. 유쾌한 마을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렌데를 방문한 우리를 위해 묘기를 보여주시는 분이죠. And that way. 좀 외진 곳으로 가면 트롤 숲이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을 볼 수 있는데요. 홍콩 디즈니랜드 공식 앱에 있는 AR 경험을 선택해 이 표지판을 비춰보면 숨어있던 트롤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바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 베프들 보이시죠? 이 바위는 사실 트롤들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 위에 앉아있네요. 그리고 브루니도 트롤 중 하나에 앉아있었습니다. 다음은 숲속의 플레이하우스를 방문해봤습니다. 이곳은 현재 예약을 한 사람들만 방문할 수 있는 곳인데요. 공식 앱에서 하단에 있는 3개의 선을 클릭하고 방문 관리를 클릭하세요. 그런 후에 하단으로 쭉 내려가면 디즈니 스탠바이 패스가 있습니다. 뷰 로케이션을 누른 후에 숲속의 플레이하우스를 선택해서 예약을 하면 끝! 그날 예약이 모두 차면 체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크에 입장하자마자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입장하면 안나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그리고 이상한 석상들이 있고 무대 쪽을 보면 올라프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죠. 이곳은 안나와 엘사가 어린 시절에 함께 놀았던 숲속의 집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나와 올라프가 엘사를 초대하면 엘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죠. 그리고 우리더러 4개 석상 중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서라고 하는데 이 석상은 각각 물, 불, 바람, 대지의 석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엘사가 바람의 힘을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실제로는 물, 불, 바람, 대지의 힘을 매번 랜덤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전세계 디즈니 테마파크 어디에서나 엘사가 눈만 뿌려주면 소름이 확 돋습니다. 이래서 겨울왕국 인기가 식질 않는 것 같네요. 아렌델 성은 멋있게 지어져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을의 건물들은 실제 노르웨이식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동화 속 마을 같은 느낌이죠. 중앙 호수에는 배들이 띄워져 있는데 이건 안나와 한스가 처음 만난 그 장소를 표현한 곳입니다. 다음은 틱톡 왕구점을 방문했는데요. 여긴 유일하게 겨울왕국 상품샵입니다. 프로즌 에버 애프터 어트랙션의 출구이기도 하죠. 여기도 내부가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이건 나무로 만들어진 엽서인데요. 안나와 엘사가 그려진 부분을 잘라서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괴물 마시멜로 모자도 있던데 의외로 인기가 참 많더라고요. 이건 말하는 올라프입니다. 대화가 가능하고 매번 다른 멘트를 말하기도 하며 어깨에 올려서 다닐 수도 있습니다. I wonder if Northern Delights has fruitcake. Fruitcake goes right through. Samantha? Is that you?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 올라프 얘기를 해요. 근데 매번 달라지네요, 대사가.
야간에 다시 한번 겨울왕국 테마구역을 방문해봤는데요. 야간에 조명이 켜지면 또 다른 느낌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한 게 예쁘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낮에 한번 밤에 한번 방문해보세요. 참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겨주셨던 궁금한 점들은 고정 댓글에도 정리해놨으니까 제 답변이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도 확인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홍콩 디즈니랜드에서 하루를 알차게 지내는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따로 궁금한 것들을 남겨주신 베프들을 위해 테마파크 버프 영상에서 빠질 수 없는 꿀팁들 모아봤으니까 구독, 알람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이거 알고 가야 야간 불꽃놀이도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방금도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버프님이다, 안녕하세요 하고서 막 도망치듯이 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또 약간 또 서운한 느낌이 있어요. 제 마음이 서운하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더 아는 척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이제 아는 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파크에 가셨을 때 저를 마주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거 좋아하니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산 건 아니고 주웠어요. 누가 이제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주웠습니다.